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일단 먼저 축하드린다는 좀 말씀드리고, 자, 제가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이 하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혀 겁내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공포의 투매가 찾아왔으니까, 오히려 그 자리는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칠 자리가 아니라 악착같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밀렸다고 해서 1차원적인 이유만으로 매수를 이야기한 건 아니죠. 제가 지수의 차트, 방향성까지 엮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제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지지선인 60일선을 아래로 툭 깨버리면 개인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세력들의 페이크 파동이 들어온 건데, 그리고 가격적으로 볼 때 상당히 강력한 지지가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흔들더라도 절대 쫄지 말고,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모기 터져라고 강조를 해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좋은 단가를 잡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 기다려온 자리인데, 그럼 이때 안 사면 도대체 삼성전자를 언제 사냐 이거죠.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변곡점 타점을 얼마나 소름 돋게 정확하게 예고를 해드렸는지 어제 핵심 영상 짧게 팩트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포들은 뭐 이런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깔끔하게 돌리면 좋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흔들기 때문에 속임수를 많이 씁니다. 장중에 일시적인 이제 툭 깨지는 이탈, 극심한 공포를 조정하는 이 투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지수를 이제 가격대로 보더라도 7,500포인트는 대단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력한 이 지지점을 형성했던 가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설령 장중에 의도적인 추가 하락이 내일 좀 더 발생하더라도 워낙 중요한 흐름이 지금 많은 것들이 중첩이 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일시적으로 깨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장중에는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정확하죠. 그러니까 다시 봐도 주포들이 이 그려낸 시나리오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 너무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시장의 이 하락론자들, 오늘 이 시장 보면서 상당히 당황 많이 했을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 눈앞에는 이제 주가가 끝없이 흘러내릴 것처럼 보여서 하락이 맞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자, 삼성전자가 당연히 많이 오른 위치긴 하니까 일시적인 조정의 형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종착 자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만들어진 이 바닥 신호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더 위로 더 시원하게 지금 올라갈 거라고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제가 지금 이 삼성전자를 이 상방 추세에 대한 유효성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지, 자, 그리고 상승을 시킨다면 어떤 명확한 재료와 실적 근거를 가지고 상승을 시킬지까지 오늘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가 이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어제도 명확하게 이제 큰 틀에서 어떤 흐름을 잡아드렸냐면은, 삼성전자는 박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거기는 이제 매수지 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어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냥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최대한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저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조정을 이제 대세 상승 추세가 완전히 이제 꺾인 게 아니라 앞전에 나왔던 이제 조정의 흐름들처럼,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 기간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은 이제 시장에 풀려 있는 거대한 유동성 때문에 예전보다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다소 크게는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뿐이지,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조만간 이제 추가적인 랠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지금 일관되게 상방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과 또 연결을 해서 같이 이 글로벌 시장과 메커니즘을 짚어드렸는데, 다만 이제 시황적인 변수가 딱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장이 열렸을 때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좀 더 매도폭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과정이 나올 건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도 하루 정도는 주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제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번에 예정이 된 7월 7일, 바로 이 실적 발표가 향후 이 삼성전자의 다음 추세를 만드는 결정적인 이 트리거의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포들은 그러니까 7월 7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를 지금 상방으로 강하게 띄우기 위해서 그 직전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의도적으로 지금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가격을 흔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가 시작이 되면 바로 화요일이 이제 실적 발표 당일입니다. 시간까지 계산하는 걸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지 않습니까? 자, 실적 호재라는 강력한 카드를 던지기 직전에 지금 시장에 거친 이 투매를 만들고 그쯤에서 이제 빚내서 투자한 이 레버리지 그리고 신용 물량들까지 그리고 추격 매수했던 그 악성 매물들까지 이번 급락으로 지금 싹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끗해진 어느 가격대에서 이제 주가를 출발시키려고 세력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시간적인 스케줄까지 전부 다 계산을 두고 현재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지지라인을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치밀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속내를 미리 캐치를 하고 세력들의 공포, 페이크에 절대 물량 털리지 마시라고 어제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떠들어대는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연기금의 블록딜이나 리밸런싱 물량 때문에 이제 주가가 무너진다라는 이 악재 뉴스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연기금의 자금 이동이 장중에 일시적인 주가를 눌러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거대한 우상향 버블 장세의 끝자락에 이 대세 하락을 만드는 그 결정적인 주범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메이저들이 정말로 물량을 다 털고 도망치는 진짜 하락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지금 너무 이쁘게 고점을 만들고 저 이제 하락할 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광고를 하면서 내려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습적이고 알아채지 못하게 들어오는 게 주식시장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 저항이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이렇게 미리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21선 아래의 주가였기 때문에 공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조정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철저하게 지금 역발상을 하면서 차분하게 이 지금의 과정들을 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디어에서 조정을 부추기면서 이 쏟아내는 수많은 이슈들 그게 진짜 과연 삼성전자가 망해가는 치명적인 악재인지 아니면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세력들의 개미털기성 뉴스인지를 냉정하게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주포들은 그 뉴스로 하락을 현재같이 유도해 놓고 정작 자기들은 밑바닥에서 더 싼 가격에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특이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주포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정말 오랜만에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수급을 누가 다 빨아가고 있습니까? 기관들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전부 다 지금 싹 빨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수급이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점이 나온 거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수급이 현재 나왔다는 거예요. 자, 왜 개인들이 오늘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매도를 했을까? 맞죠? 왜 계속 매수를 했잖아요. 이 고점에서. 근데 왜 이 반등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동안에 이제 지독한 공포를 겪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 일시적인 상승이 그러니까 진짜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락 추세 속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이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오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본전 근처만 오면 일단 팔고 도망쳐야겠다는 그 심리가 작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주포들이 이제 주가를 위로 더 들어 올리면 앞으로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세력들이 이 고점 저항대 아니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대에서 단번에 돌파를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적당히 올리다가 장중에 살짝 이렇게 툭 흔들어 주기만 해도 개인들은 이미 앞선 조정장에서 지금 뭐 서킷에 대한 그 공포를 무려 3번이나 맞은 상태잖아요. 이미 투심이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금만 올라와도 얼른 매도로 동참을 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포들이 돈 한 푼 안 쓰고 개인들의 물량을 합법적으로 뺏어가는 전형적인 메커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공포 뒤에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현재의 조정에서도 지난번 조정에서도 계속 그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 순간마다 제가 매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 뭐 이 9만 원일 때도 매집선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7만 원일 때도 이때가 이제 중동발 악재였죠. 이때도 이제 강전환이 된다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이때입니다. 이때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제 뭐 이걸 하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쎄요. 그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 제가 미리 단 한 주도 세력들에게 뺏기지 말라고 단호하게 그 기준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 일시적인 조정 구간에서도 저는 지금 일관되게 저가 매수 관점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중에 주가가 정말 막 치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지 그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모르겠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래 번호로 문자를 미리 보내놓으시라고. 제가 번호 다 한 번에 저장해 뒀다가 제가 나중에 주가가 정말 엄청난 과열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진짜 챙겨야 한다고 싶을 정도로 소름이 돋으면 그 정확한 타이밍이 될 때 제가 다 함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매도 문자를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장의 하락론자들이 좀 이야기를 하는 그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슈가 연기금 리밸런싱인데, 제가 앞서 명확하게 팩트를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연기금은 이번 조정의 근본적인 하락 주범이 절대 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럼 이 연기금은 패스를 하고, 그럼 또 뭐가 있죠? 요즘에 이 환율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죠.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환율이 저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 본질은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 막대한 수출 매출 규모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그 손해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고환율이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고환율을 극복하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값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이 독과점 기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전 세계 이 반도체 시장을 쥐고 흔드는 대표적인 이 독과점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평소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 가치를 반영을 해서 그만큼 더 올라야 한다는 게 당연한 이 경제 원리예요. 자,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할 때 화폐 가치 방어 수단으로 이제 실물 자산인 금값이 그때도 이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잖아요, 여러분들. 한창 이제 금값이 오를 때 그때 이제 미디어에서 이런 분석 많이 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른다라는 이 초반 상승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차피 이 거대한 이 대미 투자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달러를 현재 쓸어 담아오고 있는 기업인데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과 뭐 말씀드린 기업이 달러로 벌어 들어오는 이 펀더멘탈이 오히려 결합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매출과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극대화가 된다는 게 정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론자들이 환율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공포를 조성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오늘 주가가 뭐 마이너스 10% 폭락을 하고 나니까 환율 때문에 오늘 빠진 겁니다라고 뭐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1차원적인 짜맞추기 같은 해설이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이 주가 방향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간 이 결과를 뒤늦게 읽어주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뭐 매수를 해야 되는 그 명확한 이 기준과 그리고 지금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계속 여러분들께 선행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아주 쉽게 옆나라 일본의 과거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자, 일본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이 엔저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대한민국 여행객들이 뭐 일본에 가면은 뭐 우동값이 반값이다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놀러 가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일본 내 물가가 전부 다 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엔저로 돈의 가치는 바닥을 쳤는데 정녕 니케이 지수는 역사적인 폭등 랠리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자산의 가격은 그만큼 더 위로 솟구쳐 올라야 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섭리라는 걸 이미 일본이 한번 증명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하락론자들이 꺼내드는 단골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뭐 금리 이야기요? 뭐 금리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증시가 이제 끝날 것처럼 겁을 주는데, 자, 정작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유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볼까요? 네, 지금 보신 대로 지금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났던,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보다도 지금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팩트라는 거죠. 자, 유가락이라는 대형 호재가 우리 실물 경제에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바로 밀렸다고 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당장 오늘 아침부터 바로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는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당장 다가오는 이 8월에 금리 이슈, 이걸 빌미로 세력들이 시장을 잠시 흔들어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금리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인상이 될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야지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 명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이 유가의 하락 속도가 세력들의 금리 인상 명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무려 이제 90%까지도 치솟았는데, 자, 그러면서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지금 유가가 지금 이렇게 수직 하강해버리니까 지금 그 인상 확률도 순식간에 지금 60%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올렸다고 해서 증시가 그날로 곧바로 뭐 고점을 찍고 순식간에 대세 하락으로는 꼬그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금리를 연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릴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일시적인 이 금리 조율은 증시의 이 상승 추세를 꺾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이죠, 실적. 지금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또 이 실적 피크아웃인데, 그건 이미 말씀드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대급 호재를 터뜨리더라. 오히려 이번에 이제 삼전과 하이닉스가 뭐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그 불신을 오히려 잠재우고 좀 더 리드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D램의 가격, 그리고 HBM의 점유율이 삼전과 하이닉스가 70%인데, 그러니까 반도체를 살려면 대한민국의 이 두 기업 외에는 대안이 없는 이 독과점 상태라는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팩트라는 거죠. 오히려 이번에 실적 발표를 빌미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리드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5파로 가는 국면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승에 대한 연장선이 생겨서 보통 이제 1, 2, 3파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소멸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현재같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간이면 그게 이제 상승 파동이 두 개가 더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연장 파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자, 1파와 2파와 3파, 뭐 이게 조정이죠. 3파까지 나왔는데 4파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5파는 반드시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5월선까지 이격 조정이 발생됐던 거고, 지금까지 추세에서는 이 5월선이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 속에서 제가 이야기한 이 5파가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봉에서는 물론 오늘 이제 지지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뭐 기술적 반등만 현재 나온 상태인데, 이게 이제 추세로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수렴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동평선 기준으로.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되면서 이제 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때와 같은 거죠. 이때도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한번 이렇게 음봉이 또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실적 발표 때예요.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삼성 주가가 달렸단 말이죠. 상당히 비슷한 형태가 지금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의 그림으로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이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발표를 하면서 가는 이 1번의 흐름으로 가는 게 현재 자리에서는 베스트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그건 우리가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가 가속화되는 그 시점은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 가장 빠르게 잡힌다는 거죠. 자, 지금은 추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거죠.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이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탈에 대한 신호가 빨리 나오고, 돌파의 신호가 나와도 이탈에 대한 신호가 빨리 나오고, 돌파가 나오고 이탈이 되고, 현재는 지금도 주가가 밴드에 갇혀 있는 구간이에요. 본격적으로 추세가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이 박스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때는 주가가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앞에 조정 같은 국면이 되겠죠. 방향성이 없을 때는 위아래로 흔들기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가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밴드를 타고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7만 원에서 무려 30만 원까지 가는 파동이었습니다. 이때죠, 이때 여러분들 17만 원일 때 강전을 한다는 이 수렴 자리에서 이때도 제가 이 수렴 돌파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추세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지금도 완벽하게 이제 추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인데 이번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 자리가 추세가 시작이 되기 전 저는 이 마지막 맥점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는 제가 보는 초과열이 발생이 될 때 그때 이제 한 방에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 하루도 빠짐없이 추적 관찰하면서 주포들의 맥점이 찍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마다 여러분들께 매수와 매도 사인을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매수 관점이 있다고 실시간 문자를 쏴드렸고 이제는 곧 추세로 전환이 될 이 삼성전자 마지막 맥점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정확한 대응 포인트를 저 맥점 코치와 실시간으로 함께 호흡하며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의어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오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